한평 남짓한 작은 집. 30년 동안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모은 돈으로 간신히 마련한 집. 누구는 그저 시어머니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수천 번의 새벽과 포기하지 않았던 한 여인의 눈물이 스며 있었습니다. 74세 김영자. 그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건 바로 이 말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 아니잖아요. 한마디, 고작 한마디가 30년의 희생을 무너뜨렸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우리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도. 그녀는 집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을 것인가. 바로 지금 그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974년 29살의 김영자는 갓 태어난 아들을 품에 안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남편을 잃고 고향을 떠나온 그녀에게 남은 건 아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첫 직장은 남의 집 가사도우미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0시까지 하루 12시간을 일했습니다. 아이의 밥값을 위해서, 월세를 위해서,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의 집을 갖기 위해서 영자는 매일 밤 작은 공책에 가계부를 적었습니다. 수입 8만 원, 지출 7만 5천 원, 남는 건 고작 5천 원. 하지만 그 5천 원이 모여 5만 원이 되고 50만 원이 되고 마침내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언제 우리 집에서 살 수 있어? 조금만 더 기다려. 엄마가 꼭 우리 집을 마련해 줄게. 15년이 흘렀습니다. 영자의 아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되었고 영자는 여전히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통장 잔고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가고 있었습니다. 1995년 봄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서울 외곽 15평 남짓한 작은 빌라 한 칸.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영자에게는 궁정과도 같았습니다. 드디어 우리 집이야. 21년 만에 보금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군대에 가 있었고 영자는 혼자 그 작은 집을 갖고 나갔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커튼 한 벌, 모든 게 소중했습니다. 2005년 아들이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영자는 기뻤습니다. 마침내 가족이 더 늘어나는구나. 외로웠던 시간들이 끝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수지는 좋은 아이였습니다. 예의도 바르고 영자를 어머니라고 불러주었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들 내외가 더 넓은 집을 원했고 영자의 작은 집은 점점 비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집을 팔아 더 큰 집을 마련하자고. 2010년 영자의 15평 집은 8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기에 영자가 평생 모은 돈 2천만 원을 더해 1억 원으로 25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그때만 해도 영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편하게라는 말 속에 숨겨진 다른 의미를, 그리고 그 집이 언젠가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될 거라는 것을. 하지만 현실은 영자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그렇게 모은 집, 그런데 어느 날 그 집 문 앞에서 뜻밖의 말이 튀어나옵니다. 새벽 5시, 영자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그녀는 조용히 부엌으로 향합니다. 아침 식사 준비, 도시락 준비, 청소, 빨래. 70대가 된 지금도 그녀의 일과는 30년 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9시에 들어옵니다. 손주 둘의 육아와 집안일은 모두 영자의 몫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보지 못합니다.
매일의 수고를, 밤늦게 식탁을 치우며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들을, 괜찮아, 가족을 위한 일이야. 나는 행복해. 그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하지만 가끔 영자는 생각합니다. 과연 자신이 이 집의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함께 사는 가사도우미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니야, 우리는 가족이야. 내가 예민한 거야. 2015년부터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습니다. 집안이라는 방식에 대한 지적, 아이 교육에 대한 의견 충돌,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제가 준비한 걸로만 주세요. 아, 그래. 알았어. 영자는 참았습니다.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했습니다. 젊은 엄마로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이를 키우고 싶을 테니까. 하지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영자가 40년간 해온 요리도, 30년간 키워온 손주들에 대한 사랑도, 모든 것이 옛날 방식이라는 이유로 배제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어머니. 그러면서도 집안일과 육아의 책임은 여전히 영자의 몫이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지만 그 일의 가치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2018년 어느 날 영자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집안일과 육아를 외부에 맡긴다면 한 달에 얼마나 들까? 가사도우미비 80만 원, 육아도우미비 120만 원, 최소 200만 원은 들 일들을 혼자 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서 놀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에만 계시니까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놀고 있다고요?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쉼 없이 일하는 게 놀고 있는 걸까요? 영자는 점점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더 힘든 건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떤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알아서 잘해주세요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그럼 내 스트레스는?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약한 존재라는 것을, 목소리를 낼 수도 없고 불만을 표현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그리고 그 보이지 않음이 폭발했을 때 집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2020년 가을 모든 것을 바꾼 그 여행이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제주도로 3박 4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영자는 집에 남아 손주들을 돌보았습니다. 물론 아무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첫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아이고, 집이 어떻게 이렇게 어수선해?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3일 내내 집안 정리를 했는데 어수선하다니요? 아이들과 놀아주느라 장난감이 좀 어지럽혀진 것뿐이었는데. 아이들이랑 놀다 보니 좀 그렇게 됐어. 금방 정리할게. 그냥 놔두세요. 제가 할게요. 그날부터 수진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영자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는 듯 했습니다. 요리할 때도, 청소할 때도, 아이들과 놀 때도. 며칠 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영자가 감기 기운이 있어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74세 노인에게 감기는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때 집에 돌아온 수지는 어지럽혀진 집안을 보고 폭발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계시면서 이것도 못하세요? 설거지도 그대로, 빨래도 그대로. 미안해, 몸이 좀 안 좋아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을 가시든지 쉬시면 집안일도 하지 말든지. 영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40년간 아픈 적이 거의 없었던 자신이 하루 쉬었을 뿐인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수지는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영자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집에만 계시는데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시고. 솔직히 좀 답답해. 이런 이야기들이 영자의 귀에도 들어왔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시선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영자 씨, 요즘 며느리한테 핀잔 많이 듣는다면서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족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봄 그 운명적인 대화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영자가 집수리에 대해 의견을 내자 수진이 내뱉은 한마디. 어머니, 솔직히 말해서 이 집은 저희 집이에요. 어머니는 가족이긴 하지만 소유자는 아니잖아요. 가족이긴 하지만 그 말 앞에 붙은 하지만이 영자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가족이긴 하지만이라니. 제 말이 틀렸나요? 집 등기부등본에 어머니 이름 있어요. 이 집 살 때 어머니가 낸 돈이 얼마나 돼요? 영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법적으로는 수진의 말이 맞았습니다. 집은 아들 명의였고 영자는 단지 함께 사는 가족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의 계약금 1억 원은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이었다는 것을, 자신의 15평 집을 팔고 40년간 모은 저축을 모두 내놓아 마련한 집이라는 것을. 그날 밤 영자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긴 하지만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가족일까? 아니면 그냥 무료 가사도우미일까? 그 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며느리는 갑자기 영자를 밀어내려 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날 밤 11시, 모든 가족들이 잠든 후 영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30년간 써온 작은 저금통이 들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 며느리 말이 맞는 건 아닐까? 법적으로는 이 집에 내 권리가 없는 게 사실이니까. 그때 영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밤늦은 시간 전화를 건 사람은 의외로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잠들지 않으셨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야근 중인데 잠깐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어머니, 수진이와 이야기 좀 나눴어요. 요즘 집안 분위기가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도 힘드시겠지만 수진이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육아에, 직장에. 영자는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누구 편을 들려는지 이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니? 어머니, 혹시 따로 살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요즘 어르신 전용 임대주택도 좋은 게 많고. 따로 살라고? 영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자신을 위해 집까지 마련해준 아들이 지금 자신을 내보내자고 하는 건가요? 너 지금 엄마 보고 나가라는 거니?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니도 자유롭게 사실 수 있고 저희도 좀 더 편하게.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까지 자신을 떠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날 밤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인 돈, 지난 10년간 해온 일들, 받았던 상처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계약금 1억 원. 그건 분명 영자의 돈이었습니다. 15평 집을 판 8천만 원과 평생 모은 2천만 원. 하지만 집은 아들 명의였고 영자에게는 아무런 권리도 없었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새벽 3시가 되어서야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자신의 존재가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맞다고.
하지만 74세의 나이에 어디로 가야 할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집을 나간다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영자는 자신의 저축 통장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은 이미 집 계약금으로 들어갔고 남은 건 고작 300만 원 뿐이었습니다. 300만 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보증금도 이사비도 생활비도 필요한데 그래도 해야지. 더 이상 눈치 보면서 살 순 없어. 영자는 종이 한 장을 꺼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전할 마지막 인사를. 그런데 편지를 쓰려던 영자는 멈춰섰습니다. 과연 이렇게 도망치듯 떠나는 게 맞을까요?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나는 게 현명한 일일까요? 새벽 4시 영자는 다른 결심을 했습니다. 떠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먼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자고. 74세지만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거야. 분명히. 결정은 다음 날 아침 한 통의 편지가 아닌 작은 행동으로 확인됩니다. 영자가 선택한 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7시 영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사이 그녀는 동네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영자에게는 하나의 특기가 있었습니다. 40년간 갈고 닦은 요리 솜씨. 특히 손으로 빚은 만두와 김치는 동네에서도 소문이 날 정도였습니다. 시장 한켠 작은 좌판을 벌인 영자. 처음엔 떨렸습니다. 74세의 나이에 장사를 시작한다니 과연 누가 사줄까 싶었습니다. 어머님 뭐 파시는 거예요? 집에서 만든 만두하고 김치예요. 맛 한번 보세요. 첫 손님은 옆 가게 사장님이었습니다. 영자의 만두를 한 입 먹어본 그의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얼마예요? 만두 한 봉지에 3,000원이에요. 그날 영자는 1만 5천 원을 벌었습니다. 만두 5봉지. 큰 돈은 아니었지만 74세에 자신의 손으로 번 첫 수익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자는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뭐라고 할지 뻔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조용히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영자의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직장인들은 아침 출근길에 만두를 사갔고 주부들은 김치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김치 진짜 맛있어요. 우리 집 아이가 이것만 찾아요. 고마워요. 정성 들여 담갔어요. 영자의 하루는 바뀌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만두를 빚고 오전 7시부터 11시까지 시장에 나가 장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여전히 가사일을 했지만 이제 기분이 달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영자의 수익은 30만 원이 되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자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영자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요리를 찾고 인정해주고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영자는 달라졌습니다. 나도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었구나.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비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영자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자의 단골 손님 중 하나인 미용실 사장님이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가게 앞에서 반찬 가게 해보시는 거 어때요? 손님들이 어머님 음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반찬 가게요? 반찬 가게. 영자에게는 새로운 가능성이었습니다. 시장 좌판이 아닌 제대로 된 가게에서 자신의 요리를 팔 수 있다면? 영자는 계산해 보았습니다. 작은 반찬 가게를 차리려면 최소 500만 원은 필요했습니다. 지금 가진 돈과 한 달 수익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때 영자는 예상치 못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시장에서 알게 된 김할아버지였습니다.
영자 씨, 돈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나도 70대에 새로 시작했어요.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동네 어른들의 연대. 영자는 처음으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서 진짜 가족 같은 온기를 느꼈습니다. 2달째 영자의 수익은 5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건 영자 스스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 작은 승리 뒤에는 더 큰 시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영자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느 날 오후 영자가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동네 주민센터 앞에서 상담을 하고 있던 사회복지사 박 선생님이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잠깐 이야기 좀 나눌까요? 처음에 영자는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복지 혜택을 받는다는 건 가난하다는 뜻이고 그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도움이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듣고 싶어서요. 박 선생님의 따뜻한 말투에 영자는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요즘 가족들과 좀 어려워요. 어떤 어려움이세요? 영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집에 들인 돈, 매일 하는 일들, 받았던 상처들을. 어머님, 그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어머님의 기여도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계시는군요. 누군가 자신의 상황을 문제가 있다고 명확히 말해주니 영자는 비로소 자신이 잘못 살고 있던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 선생님은 영자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창업 지원 프로그램, 가족 갈등 상담 서비스까지. 어머님께서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것도 훌륭한 시작이에요. 정부에서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영자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혼자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에는 자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영자는 노인복지관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자신과 비슷한 상황의 다른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나도 며느리랑 갈등이 있어서 나왔어. 여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고 새로운 일도 배우고 있어. 처음엔 창피했는데 와보니까 여기가 천국이야. 내 또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 영자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복지관에서는 시니어 창업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영자 같은 어르신들이 작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즘 시니어 창업이 대세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거죠. 영자는 수업을 들으며 체계적으로 사업을 배워나갔습니다. 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이 아니라 브랜딩부터 마케팅까지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영자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점이었습니다. 같은 꿈을 가진 동년배들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74세라고 해서 불가능한 건 아니었어. 한편 박 선생님은 영자에게 또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님, 가족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상담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전문 상담사가 중재해 주시면 훨씬 원활한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가족 상담이요? 그런 것까지 있어요? 영자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정말 가족들과 대화를 시도해 볼까요? 아니면 그냥 독립적으로 살아갈 길을 찾을까요? 며칠 뒤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도망치지 말고 정면으로 대화해 보겠다고. 30년간 쌓인 오해와 갈등을 풀어보겠다고.
선생님 가족 상담 받고 싶어요. 언제 가능한가요? 사람은 혼자서도 살지만 함께일 때 더 강합니다. 작은 도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영자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가족들은 영자의 진심을 받아들일까요? 그러나 가족과의 관계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12월 가족 상담의 날이 왔습니다. 영자는 며느리 수진과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함께 상담을 받자고 제안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려면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아. 상담이요?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요?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던 가족들이었지만 영자의 진심 어린 부탁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상담실에 앉은 세 사람. 전문 상담사 김 선생님의 진행으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각자의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시간입니다. 비난이 아닌 이해를 위한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가족이고 싶었어.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도움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언젠가부터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사람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영자의 눈물을 본 수진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진심을 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도 사실은 수진도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직장에서, 육아에서. 그런데 어머니가 너무 완벽하게 다 하시니까 제가 무능해 보이는 것 같고 아이들도 저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고. 수진의 고백은 의외였습니다. 그녀도 나름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밀어내려고 했어요. 제 자리를 찾으려고. 미안해요, 어머니. 아들도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둘 다 소중한 사람인데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가족 갈등에서 중요한 건 편을 나누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3시간에 걸친 상담 끝에 세 사람은 서로의 진심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집에 돌아가서 시작되었습니다. 수진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요리 좀 배워도 될까요? 어머니만큼은 못해도. 그럼 같이 해보자.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몇 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자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내가 요즘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장사요? 어떤 장사? 영자는 지난 몇 달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만두를 빚고 시장에서 팔았던 일들을. 어머니, 혼자서 그런 일을 하고 계셨어요? 처음엔 그냥 용돈이나 벌어보자 했는데 사람들이 내 음식을 좋아해 주니까 기분이 좋더라. 가족들은 영자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영자를 얼마나 몰랐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74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어머니, 반찬 가게 차리는 거 도와드릴게요. 제가 보증도 서드리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마케팅 방법도 알려드리고. 영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혼자 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일들을 가족들이 함께 하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옵니다. 그날 가족들은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영자의 희생을, 수진의 어려움을, 아들의 고민을. 하지만 이제 새로운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화해했으니 다시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출발을 할 것인가. 2022년 봄 영자의 작은 반찬 가게 할머니의 손맛이 문을 열었습니다. 미용실 앞 작은 공간이었지만 영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가장 먼저 온 손님은
며느리 수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김치 한 통이랑 만두 2봉지 주세요. 첫 손님한테 돈을 받을 수는 없지. 안 돼요. 이건 사업이에요. 정당한 대가를 받으셔야죠. 수진의 말에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일을 사업으로, 자신을 사업가로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가게는 하루하루 번창해 갔습니다. 영자의 40년 요리 노하우가 만든 음식들은 동네에서 소문이 났고 단골 손님들이 늘어갔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김치 2통이요. 우리 집에서는 이거 없으면 밥을 안 먹어요. 고맙습니다. 정성껏 담갔어요. 영자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하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영자의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자신의 일, 자신의 가게, 자신의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김치는 제가 직접 절인 배추로 만든 거예요. 30년 넘게 담그고 있어서 맛은 보장합니다. 6개월 후 가게 수익은 월 2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영자는 이제 경제적으로도 독립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집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영자는 집안이라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사업하는 할머니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가게는 어땠어요? 매출 좋았어요? 응, 오늘은 특히 만두가 많이 나갔어.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봐. 가족들과의 대화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집안일이나 손주 걱정이 아니라 영자의 사업과 미래 계획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할머니표 집밥이 유행이래요.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거 어때요? 인스타그램? 그게 뭐야?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신기술을 가르쳐주는 광경.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영자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이 하나둘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영자야, 나도 너 보고 용기가 났어. 뜨개질로 작은 부업 시작했어. 정말? 잘했어. 우리 나이에도 늦지 않았다니까. 영자는 이제 다른 시니어들에게 멘토가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시니어 창업 성공 사례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74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2023년 겨울, 영자에게 특별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주최하는 우수 시니어 창업 가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김영자 어르신의 사례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시상식 날 영자의 가족들은 모두 참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할머니 진짜 멋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상도 받고. 상을 받으며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가족이 아니잖아요 라는 말에 상처받았던 자신을. 그때는 정말 세상이 끝난 것 같았는데. 이제 영자는 영자 할머니가 아니라 김영자 사장님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김 사장님, 오늘 김치 좀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가게를 운영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영자는 2번째 지점을 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옆 동네에도 수요가 있더라고. 거기에 2번째 가게를 열까 생각 중이야.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사업가의 마인드를 완전히 갖추셨네요. 영자의 집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가족들이 나눠서 합니다. 영자는 더 이상 모든 일을 혼자 떠맡지 않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어머니는 가게 일로 피곤하시잖아요. 고마워. 그럼 나는 내일 가게 준비나 해야겠다. 무엇보다 소중한 변화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영자는 가족의 짐이 아니라 자랑이었습니다. 2024년 봄 영자는 자신만의 집을 마련했습니다. 가게 위층의 작은 원룸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진짜 내 집이야. 가족과 떨어져 사는 것이 관계를 더 좋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만날 때마다 반가웠고 서로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해요. 그래, 내가 새로 개발한 반찬 좀 가져갈게. 영자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지역 신문에도 실렸고 방송에도 나왔습니다. 74세에 창업해서 성공하신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어도 배울 수 있다는 마음가짐이요. 영자의 가게 벽에는 특별한 문구가 걸려 있습니다. 늦은 시작은 없다. 있는 것은 시작하지 않는 것뿐. 영자가 직접 쓴 글입니다. 지금도 영자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시니어들을 위한 요리 교실을 열 계획도 있고 자신의 레시피를 책으로 출간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직 할 일이 참 많아. 시간이 모자랄 것 같네. 74세에 시작해서 76세인 지금까지 영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끝인 줄 알았던 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영자에게 며느리의 그 한마디는 상처였지만 동시에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해준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삶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끝나도 영자의 내일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의 내일도 계속됩니다.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으시다면 기억해 주세요. 끝이라고 생각한 그곳이 새로운 시작점일 수도 있다는 것을. 74세의 영자도 해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김영자, 76세. 여전히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전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영자의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계속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세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감동 사연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